예, 안녕하세요. 프론텍의 민송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새로운 혁신의 시작이란 주제로 프론텍의 시무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무식은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대면으로 진행이 어렵다 보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실수도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무식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직원분들이 많이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출근하시면서 서로 얘기 잘 못 나눴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에서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옆에 분들 보시면서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잘 얘기를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하셨다는 생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시무식의 처음은 광주 공장에 계신 회장님을 모시고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론텍 광주 공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는 건강하고 우선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세상이 바뀌었어요. 전쟁도 피난살이도 내가 좀 한 기억이 몇 년 동안 생생하게 나고 모든 게 다 겪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이 80이 돼가지고 지금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평생 80을 살면서 무슨 얘기를 내가 이 시무식에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가 먹으면 후회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살아온 것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 후회스러움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들은 인생 끝머리 가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80년 동안 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어느 때는 피 오고 어느 때는 게으름을 피고 후회스러운 점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80에서 다시 출발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져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인생을 살면서 적극적이지 못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내가 80이 됐어도 이 상태가 아닌가. 내가 앞으로 30년을 살는지 안 살는지는 몰라도 30년을 살아도 정말 참 후회 없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적극적인 사람이 될 거고 아무리 자기가 현재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젊다고 태만하지 말아요. 그 태만함은 100살이 넘고 꼬부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네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젊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으려면은 최고의 전성기는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적극적인 전성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년부터는 정말 참 세상에 아직까지 없었던 우리나라에 없었던 이런 풍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낙오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을 맞이하시기를 좀 기원합니다. 예, 금년은 이거로 신년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회장님의 신년사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2021년 새로운 혁신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도 제2종 타종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격하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우리의 일하는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많이 하게 되고 있고요. 또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도 과거에는 서로 마주보면서 먹었는데 지금은 서로 마주보지 않고 정면을 향해서 서로 거리를 두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송년회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언택트 송년회라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치킨 쿠폰이나 피자 쿠폰을 드려서 각자 집에서 배달 음식으로 송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딱 1년이 되는데요. 2020년도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 신년에는 저희가 시화공장과 광주공장이 함께 중간 지역인 무창포 비체 팰리스라는 리조트에서 저희가 다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신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신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2020년도를 되돌아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바뀌어진 삶이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 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장점도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진 삶에 대해서 지금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의미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는 시대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2001년도부터 2100년까지의 그 100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2001년부터 2100년까지를 다시 10년 단위로 쪼개게 되면 지금 오늘 2021년도가 그 세 번째 10년이 되는 첫 번째 해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2021년도 신년회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오늘 시작점에 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얘기를 드려서요. 제가 경영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직업에 대한 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자기가 엄청나게 발전이 될 수 있고 엄청나게 망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동물원에서 사파리를 운전하는 운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 차에 태우고요. 동물 가까이 접근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동물원의 운전수다, 나의 직업은 이렇게 정의 내리는 순간 자기는 동물원의 운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정의를 내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동물원의 엔터테이너다. 뭐 엔터테이너의 뜻은 다들 아시겠지만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물원의 운전수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동물원에서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순간 이분의 앞으로의 발전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대부분 보면 프론텍의 경영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프론텍의 경영자에서 저는 2021년도를 맞이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론텍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10년 동안 프론텍의 가치를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회사뿐만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발전도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건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오늘 2021년도 앞으로의 10년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적으로 과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현대차 그룹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대그룹에서 분사를 해서 현대차 그룹으로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출발을 하셨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정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값싼 차 정도로만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 정몽구 회장님의 품질 경영과 또 정몽구 회장님의 글로벌 경영을 필두로 해서 그룹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노라는 자동차 브랜드와 어깨를 나눌 정도로 차의 성능이나 질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2021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정몽구 명예회장님은 이제 정의선 회장님한테 물려주시고, 지금 2021년도부터 정의선 회장님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정의선 회장님은 미래 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자동차는 큰 위기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도 지금 현재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런 미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의 방식인 내재화 시켜서 기술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갖고 있는 외부의 혁신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M&A라든지 조인트 벤처, 아니면 기술 제휴, 이런 여러 가지의 개방형 혁신 방식을 통해서 지금 그룹의 미래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대차가 싱가포르에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싱가포르 혁신센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곳에서는 미래 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현대차가 지금까지 잘 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20년의 경쟁은 오랫동안 주변의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테슬라라는 신생 자동차 회사, 또 애플이라는 휴대폰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서운 것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해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차도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 많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사업을 안 하지는 않죠. 자동차 사업을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그동안의 자동차 산업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가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전동화, 그러니까 요즘 흔히 얘기하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전지차, 이런 부분에 기술을 굉장히 융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동차와 많이 다른 자동차를 앞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신사업으로 꼽는 것 중에 플라잉카가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지상으로만 많이 다녔었는데요.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는 이런 플라잉카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나사의 여러 사람들을 지금 영입을 통해서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를 뛰어넘어서 항공산업으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봇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런 로봇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로봇 분야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진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프론텍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론텍을 과거 20년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2000년도 때 저희 프론텍이 인천과 김포 공장을 합쳐서 지금 현재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시화 공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현대기아차를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회사는 많이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래프로 봐서 아시겠지만 2015년도까지는 우리 프론텍이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만 해도 한 70억대 매출을 하다가 2015년도 때 550억 정도의 엄청난 매출 신장을 거려왔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부터가 지금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 매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거의 400억대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서 요 그래프로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 프론텍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2021년도 시무식,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이 시무식이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을 해나갈 건데, 혁신의 방법은 양손 장비 혁신입니다. 말뜻에서도 있겠지만 한 손으로만 하지 않고 양손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이 오른손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 충실히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다른 한 손, 왼손으로는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가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2020년도 12월 달에는 저희가 신설 법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한번 펼쳐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새로운 사업들, 기존의 사업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들로 여러 가지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양손잡이 중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은 회장님이 역점을 둬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다른 한쪽인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신기술, 신제품, 신시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역점을 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10년 후에 살아남아야 되고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부분인가를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앞으로의 10년에 사람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기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고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놔도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기계에 대한 성능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진행할 것이고요. 10년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거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복지 부분도 있고요. 또 유형근로제, 또 인사제도, 뭐 안전보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중에서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2021년도부터 새로운 인사제도를 우리가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모든 준비가 경영지원부에 완료가 되어 있고요. 2021년도부터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사제도의 핵심은 성과를 인정하는 조직 문화입니다. 항상 직원들의 불만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근데 회사는 그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1년 동안에 그런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평가 시스템을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를 거고요. 또 승진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은 혼을 내줄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잘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성과제도,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 예정입니다. 매년 시무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무식 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뭐 평범한 영웅에 대한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도 있고요. 또 1년 동안 잘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급도 해주게 되고 여러 가지의 이런 보상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2020년도까지는 우리가 그냥 감으로써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나왔으니까 1년은 잠시 쉬자. 그리고 2021년도 진짜 많은 분들을 성과를 평가해서 많은 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뭐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2020년도 오늘 진급자라든지 이런 모범사원들은 지금 표창을 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을 이런 성과를 포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혁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제조업을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의 10년 동안 새로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제조혁신에 대한 키워드를 꼽았고요. 제조혁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공장, 요즘 저희가 많이 진행하는 스마트 공장과 또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 활동들, 또 우리가 냉간 단조를 주로 하고 있는데 냉간 단조에 대한 고유기술 연구에 역점을 둬서 우리는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제조혁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친환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친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친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지구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탄소에 대해서 많은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품을 만드는데 제조를 하는데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최소화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전 세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에 있어서 우리 제조 활동을 하는데 더 어렵죠. 이제는 품질 좋고 생산성 높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볼트너트나 이런 공구 세트가 만드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에너지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로서 친환경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가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점점 오염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여를 좀 해야 된다 생각에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중심이어야 되고 또 지금 제조업을 혁신해야 되고 또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뽑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면요.
제가 2019년도 때 글로벌 선도기업이라는 그 협회에 연수를 갔다가 우연치 않게 만나신 분이 엄홍길 대장님, 그 산악인이죠. 엄홍길 대장님하고 친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엄홍길 대장님을 저희 그 송년회 때 한번 초청을 했었고요. 이렇게 같이 셀카를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그때 엄홍길 대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연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연설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엄홍길 대장님이 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산을 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산을 등정하는데 참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겨내셨다고 하는데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2020년도 잘 출발을 했었습니다. 잘 1월 달부터 출발을 하다가 보면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셧다운이 됐었죠. 그래서 회사가 운영을 못하고 다들 휴업을 하고 되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는 예상치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예상치 못한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가 앞으로 우리가 오늘 출발하는 2021년도부터 앞으로의 10년, 2030년도까지 더 자주 나타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던 끝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엄홍길 대장님 같은 경우는 산행을 하면서 기업은 아니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이겨내셨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엄홍길 대장님한테 그 노하우를 배우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한번 엄홍길 대장님을 연결해서 그 노하우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홍길 대장님은 우리 프론텍의 시무식을 함께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엄홍길 휴먼재단에 나와 계십니다. 그곳을 온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세요. 프론텍의 민수홍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무식에는 프론텍과 프론텍 협력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들 대장님 뵙게 돼서 많이 반갑고 놀라고 있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지난해 2020년도 경자년은 참 우리가 얘기하는 다사다난 참 태어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도 듣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를 경험을 했고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발생으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또 대한민국 또 전 세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구인들이 엄청난 많은 고통과 시련의 나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 2021년 새해 이 신축년 소해입니다. 프론텍의 우리 민수홍 우리 대표님 작년에 그 부산의 행사 때 거기서 좀 잠깐 뵌 것 같은데요. 참 세월이 참 순간 찰나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프론텍의 혁신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프론텍의 임직원 여러분들과 특히 현재까지 이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시고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계시는 민경원 우리 회장님을 또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영상으로나마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프론텍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난해 엄원길 대장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요? 예.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지껏 생애 살아오면서 진짜 저도 제 삶에 살아온 역정이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 매 순간순간 생과 사의 사선을 수없이 헤를 수 없을 만큼 넘나들면서 말해 그런 8,000m의 높은 고산을 도전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살아왔던 그 삶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이 역병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예, 저도 작년 한 해 진짜 참 여러 가지 참 새로운 경험들을,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 연말에 제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말라야, 네팔 히말라야에 가서 연말을 보내고 새해 1월 달에 2020년이죠. 경자년 새해 1월 25일 날 제가 엄원길 희망재단을 설립을 해서 2018년 설립을 해서 제가 지금 네팔 히말라야 오지에 학교를 짓는 교육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그 보리에 자리 잡고 있는 8,850m 그 산 자락 4,060m의 첫 번째 제1호 학교를 팡보체란 지역에 1호 학교를 설립을 하고 거기로부터 매년 학교 한두 개씩을 짓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벌써. 제가 자꾸 작년 올해 이제 해가 바뀌면서 약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작년 1월 25일 날 횟수로 따지면 16개 학교를 16번째 학교를 전남교육청의 후원을 받아서 잘 멋지게 아주 현대식 건물로 잘 짓고 그 화려한 준공식을 마치고 1월 말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네, 작년 1월 말일 날 귀국해서 그 이후로 매달 제가 지금 한 차례, 두 차례씩 네팔에 지금 학교 짓는 관계 때문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지금 해외를 나가지를 못하고 현재 우리 엄원길 희망재단 지부의 현재 지부장을 통해서 현재 공사 진척사항이라든가 모든 진행사항들을 이렇게 메일로 주고받고 전화통화로 하면서 참 속탄 가슴을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작년 한 해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래도 국내에 있는 그 와중에 저는 뭐 코로나 개의치 않고 저는 뭐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대한민국 저는 팔도로 그냥 뭐 제 안방 드나들듯이 자유자재로 그냥 하늘로만 안 날아다녔지. 뭐 제주도는 자주 왔다 갔다 했긴 했지만 비행기 타고 어쨌든 뭐 일상에 큰 변화 없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님, 오늘 저희 프론텍의 시무식에서 저희는 2021년도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목표를 잘 세웠는데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앞으로의 10년을 가는 데 있어서 작년에 코로나 같은 갑작스러운 위험이 나타날 것이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장님한테 궁금한 게 대장님은 과거에 수많은 산을 등정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위험들을 이겨내셨나요? 네, 제가 1985년도 이 겨울 시점부터 제가 히말라야 8,000m 첫 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도전으로 시작을 해서 저는 그 당시 제가 그 첫 도전할 때 진짜 그동안 제가 국내 산을 오르면서 갈고 닦은 모든 기량을 가지고 어쨌든 제 충만한
그 열정이 넘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진짜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를 도전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정상할 수 있다. 그럼 완전 긍정에 가득 찬 부정적인 생각은 조금 더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성공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실패했겠습니까?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그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 첫 원정이, 첫 도전이 만약 성공을 했다고 가정했다면 제가 그 이후에 어떤 8,000m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성공을 하거나 어떤 8,000m 16자를 성공할 수 있거나 이런 결과를 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시작서부터 굉장히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 거대한 그 8,000m 그 산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 자신의 완전 상상 바뀌고 완전 생각 바뀌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 상상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세계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산을 올라다니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 그 삶 자체는 말 그대로 완전 가치 생각과 사고로 좁은 시야로만 제 자신의 어떤 스스로 만족감만 가지고 완전 그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최고 있는 제 자신의 어떤 실력만 믿고 자신감만 가지고 이렇게 산을 올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1000m의 산을 오르던 사람이 이 바깥을 나가서 더 큰 세계로 나가서 더 높은 더 큰 산을 더 어려운 산을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를 딱 보는 순간 그 산을 오른다고 했을 땐 진짜 참 그동안 제가 모든 생각과 사고 모든 것이 너무나 참 잘못된 것이었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첫 도전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산을 내려온 겁니다.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노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산을 다니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산을 올라다니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만약 제가 어떻게 실패를 하고서 그냥 포기를 했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일반적인 평범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참담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려오면서 일을 하면서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좋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그런 약간의 오기가 생긴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좋다. 과감하게 다시 한번 이걸 헤쳐나가보자. 도전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정확히 1년 후에 86년도에 두 번째 다시 또 똑같은 산 에베레스트를 내가 오르고자 하는 똑같은 길을 똑같은 계절을 겨울에 그 엄청난 추운 겨울에 다시 또 도전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실패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진짜 빈틈없이 완벽하게 제 자신도 이 1000m 산만 오르다가 8000m라는 이 거대한 큰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 신체 어느 부분 부족하다는 걸 제가 현장의 체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처절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진짜 피나는 엄청난 훈련과 노력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궤도에 다 올랐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준비도 끝. 제 자신도 모든 것이 준비 끝났다. 야, 이제 도전해보자.
갔습니다. 그냥 첫 번째는 경험과 어떤 날씨, 기상 악화로 해서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갈 때, 1년 후에 갈 때는 현장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날씨, 기후라든가 모든 부분이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이 넘치죠. 막.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베이스 캠프가 5,500인데 거기서부터 실질적인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되는데 5,000에서 6,000, 7,000, 8,000을 넘어서 이제 막 정상이 막 눈앞에 막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겁니다. 점점 막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 순간 생각이 그 전까지 진짜 그 순수하고 그 겸손한, 겸허한, 순응하는 그 자세, 마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욕심이 빡 차오르는 겁니다. 욕심이. 드디어 제가 두 번째 시도 만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내가 정상을 올라가는구나. 그때 이 겨울 시즌에 그 누구도 이 겨울 시즌엔 동계 시즌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오를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는 겁니다. 다른 계절은 있어도. 그러니 얼마나 진짜 막 기대가 부풀겠습니까? 한껏 막 부풀어가고 드디어 이제 내가 조만간 며칠 내에 이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겨울 시즌에 내가 첫 동작을 이뤄내는구나 막 한층 막 자신감이, 그건 자신감이 아니죠. 순간 그것은 자만심, 욕심으로 꽉 차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생각, 사고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원하는 대로만, 보이는 대로만 보이는 겁니다. 위험한데도 위험하다 생각 안 들고, 날씨가 뭐 별로 이렇게 안 좋다 생각 안 들고, 모든, 제가 그냥 좋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좋죠.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대로 된 정확한 판단력, 정확한 시야로 생각과 사고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꽉 차오르니까 갑자기 어서 거만해지고 자만심 갖고 오만해지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물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정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고 정상 가려고 하니 허락하겠습니까? 산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그런 인간을 받아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 그건 깨닫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막 정상에서 막 올라가는 와중에 사고가 딱 터진 겁니다. 사고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중요한 시기에 근데 그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루 3, 4일 후면 정상 갈 수 있는 좋은 찬스 기회가 바로 이제 막 눈앞에 다가오는데 막 8,000명 넘어서 이제 막 정상 쪽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저희들과 같이 등반을 하는 생사고를 같이 하는 현지인 고산족 셀파족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중에 2명이 제가 있는 8,000m 넘어선 8,000 한 3, 400대는 그것들은 고도에 있던 텐트가 있는데 거기까지 중요한 식량과 장비를 산소, 특히 정상할 때 쓸 필요한 산소 장비 이런 거 그걸 짊어지고 이제 절벽에 깔린 줄을 잡고 막 2명이 수송 작전을 해가지고 갖고 올라오는 중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올라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정상을 해서 이제 도전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도착할 시간인데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도 오질 않는 겁니다. 뭔가 불길한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다. 이상하다. 아니라달까. 그때 무전기에서 긴박한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와, 미스터. 오, 막 울먹이는 소리. 순간 뭔가 일이 터졌구나. 상황이었구나. 왜 그러냐. 미스터. 동료 한 명이 추락이 되는 겁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친구가 절벽까지 줄을 잡고 있다. 실수해가지고 그냥 놓쳐고 절벽 밑에 떨어졌다. 노래가 깜깜
아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뭐 이 친구가 울먹이를 어떻게? 야야, 진정해라. 이 사람이면 큰일 난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저도 막 겁도 나고 막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제가 막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자. 그래서 막 그 친구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빨리 또 배낭을 걷다 짐을 매달아 놓고 절벽에 빨리 출탁하면 내려가면서 그 친구 혹시라도 떨어지면서 밑에 어디 절벽에 어디 걸쳐있는 거나 처박혀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봐라. 내려가라. 나 내려갈 테니까. 그때부터 저도 무전기를 탁 잡고서 이게 꿈이냐 생기시냐. 결국엔 이렇게 또 끝이 나고 마는구나. 이제 정상을 포기했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거기서 정상을 가겠다 좀 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포기라고 동료를 찾겠다고. 저도 그 절벽가에 줄을 차고 쫙 청귤당 떨어지 그 절벽가에 줄을 타고 쫙 내려오는데 거대한 막 항상 막 어마어마한 거대한 절벽이죠. 막 시커먼 바위 절벽. 쫙 드는데 막 바람은 막 사방에서 뭐 몰아치죠. 막. 그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저 그런 걸 그런 구간들을 그런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그렇게 큰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만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사고가 딱 나타나는 순간 그 동료가 떨어졌다는 그 사고 소식을 듣는 순간 막 저도 이제 막 겁도 나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눈물도 나고 그거 막 좋다고 내려오는데 어딨나 보이질 않아요. 한참 내려오니까 이 친구가 막 절벽 떨어지면 남긴 그 흔적들이 배낭, 자켓, 뭐 신발, 발에 신발이며 막 그 눈에 설사면에 그 친구 남긴 그 처참한 흔적, 사고 흔적. 그래도 그 동료는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절벽 밑에 바닥에 떨어졌겠다. 그 바닥까지 막 그냥 막 내려가는데 막 그 상황은요. 이 절벽에서 절벽에서 돌들이요 말입니다. 낙석들이 쏟아지는데요. 이건 뭐 한두 개의 돌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그 거대한 절벽의 사방에서 막 빗발처럼 돌들이 떨어지는데 돌 한 방 맞으면 그냥 뭐 머리 깨지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제가 중상입니다. 근데도 어쨌든 그 막 피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밑에 내려왔는데 그 동료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먼저 내려간 동료가 이제 망연자실 해가지고 막 머리를 그냥 쳐박고 막 우는 겁니다. 야 어떻게 되냐. 지금 저기 빠졌다는 거야. 이 친구 떨어지는데 밑에 오니까 크레파스가 빙하가 갈라져 있어요. 그 속으로 그냥 떨어지면서 그 속으로 절벽 밑에 그냥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야. 참 그때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내려다 보는데요. 캄캄한 그 빙하 속에 끝도 안 보이는 나락인 겁니다.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때 그 어떤 심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뭐 수색을 해요? 내려가요?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야 내려가자. 내려가면 저도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깊이를 알아야 내려가지. 바닥이 보여야 내려가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그 동료랑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짐을 싸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다짐했습니다. 절대 앞으로 내가 살아남는다. 히말라야는 이거 끝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마음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대로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 좋아. 다른 산은 아니더라. 이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만큼은 내가 꼭 동료를 위해서라도 그를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도전에 성공을 해야 된다. 다시 마음을 잡고 심기일전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세 번째 다시 또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를 88년도 서울올림픽 열 때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세계 최고봉의 에베레스트의 그 기운을 우리가 전해드리자 말이야. 그런 취지를 가지고
결국엔 저는 그 동료를 생각하면서 도전한 겁니다. 세 번째. 결국엔 그 세 번째 도전 끝에 저는 어느 순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그 정상, 정점에 제가 딱 올라서서 그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를 다 들면서 막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말입니다. 그 올림픽 오륜 깃발을 들고 말입니다. 그 감격의 기쁨의 그 벅찬 막 그 환희의 눈물이 막 쏟아질 겁니다.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해냈구나. 내가 이뤄냈다. 동료 얼굴이 막 그 친구가 막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미스터 너무너무 잘했다. 축하한다. 저를 막 축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때 발에 펼쳐진 그 히말라야 대자연의 아름다운 파노를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겁니다.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 만약에 제가요, 2번을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냥 실패했습니까? 동료를 잃었습니다, 동료를.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 충격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그런 두려움과 고통과 그 좌절에서, 슬픔에서 포기를 하고 주저앉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제 인생이, 제 삶이 그 이후에 그냥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저는 이를 안 보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고 말겠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결국엔 세 번째, 다시 도전해가지고, 결국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살아서 해놓은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서 8,000m 산을, 하니까 되는구나. 여긴 성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8,000m 산을 도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로부터 그것이 자신감만 갖고 성공만 갖고 된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여러 번의 수도 없이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또 여러 명의 동료들 잃고 저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발가락을 동상으로 해서 엄지발가락을 한마디씩 자르고 말입니다. 검지들 부신 걸 잘라내고 발톱이 다 빠지고 뭉개지고 발가락에 다 썩고 말입니다. 또 안나푸르나라는 8,091m 그 산 7,600m 떨어져가지고 오른쪽 발목이 완전 골절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7,600m에서 2박 3일 동안 줄에 매달려서 좀 이렇게 참 살아서 내려오고 말입니다. 이런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살아있다라는 제 자신, 인간 어문결이가 여기 살아있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도 해내지 못한 8,000m 16자를 세계 최초로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항상 할 수 있다는 자신과 신념을 가지고 해내고 말겠다. 기쁠 거 이루고 나가겠다. 근성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물론 또 저 혼자 제가 잘나서 된다고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저와 같이 생사고를 같이 한 그 동료들의 값지고 고귀한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 제가 그런 8,000m를 16자를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기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도움을 주신 그런 분들의 기운이 함께 했고, 마지막으로 그 히말라야가 산이, 신들이 저를 받아주시고 선택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8,000m를 16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38번을 도전했습니다. 38번을 도전해서
8층부터 16자를 성공한 겁니다. 그 과정에 저는 10명이나 되는 동료를 제가 히말라야에서 잃었어요. 10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저와 함께 산을 오다가 제 곁에서 눈앞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나날들을 보내오셨습니까? 2021년 올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위대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위대해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위기보다도 더 좋은 기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위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더라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지난날에 8층부터 16자의 그 성공 과정이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의 세월을 몇 분 만에 이걸 이 영상을 통해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한 점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1년 신축년, 올 한 해 새해 나름대로 새로운 새해 뭔가 자신들의 꿈을 꿨을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코로나19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당연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2021년 힘차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장님. 대장님 말씀대로 2021년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귀하신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온라인 연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론텍 민송 대표님, 그리고 민경원, 특히 이제 이 프론텍을 창업하신 민경원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들 꿈을 향해서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 이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새로운 혁신의 시작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시무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